과거의 심판사, 현재는 소년재판의 신혜성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한 유튜버가 과거의 사건을 들춰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2004년이었죠.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밀양의 여중생을 다수의 가해자가 거의 1년 가까이 성폭행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간접적으로 망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가담한 사람까지 하면 100명이 넘는 가해자가 있었다고 하고, 좀 직접적으로 연루된 가해자만도 40명이 넘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때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의 더 공분을 샀던 것은 이 가해자들 전원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13명은 공소권 없음 등의 결정이 났었고, 1명은 뭐 다른 사건이 연루돼서 그 사건과 같이 재판을 받았고, 나머지 30명 중에 형사재판으로 기소된 거는 10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20명은 수사기관에서 바로 소년부로 송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좀 가담의 정도가 중했던 10명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사건이 중했기 때문에 7명은 구속 기소, 그리고 3명은 불구속 기소가 됐었는데, 문제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갔던 가해자들 10명도 재판 결과 다시 소년부로 송치가 됐었죠. 그리고 소년재판에서 뭐 이제 일부 가담 정도가 중했던 가해자들은 소년원으로 가기는 했지만 또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사실 그냥 보호관찰 등의 처분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때만 해도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처럼 인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폭력 범죄에도 친고죄로 남아 있었잖아요. 그땐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은 처벌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가해자가 다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재판으로 송치가 됐었죠. 지금 같았으면은 아무리 가해자가 미성년자였어도 다 이렇게 소년재판으로 송치하는 그런 선처는 아마 받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는 중한 사건이라면은 미성년자라도 분명히 몇 년 정도의 실형은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회적 인식이 아무래도 지금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이제 피해자에게는 사실 굉장히 2차 피해로도 많이 돌아갔었죠. 뭐 그때 경찰이 좀 피해자에게 오히려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다던가, 그리고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합의해달라고 이렇게 강요를 한다던가, 이런 2차 피해로까지 이어졌던 그런 사실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친고죄 규정이 표시가 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만약 그 사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지금 재판을 받았다면 가해자들이 그렇게까지 선처를 받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20년이 지난 지금 또 화제가 된 이유는 사실 그 유튜버가 그때의 가해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추적해서 그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했기 때문이었죠. 일단 그때 20년 전에 밀양 사건의 어떤 수사나 재판 결과가 좀 부당했다는 것과 지금 이 유튜버의 행동과는 사실 별개의 문제잖아요. 이게 과연 옳을까요? 유튜버가 마치 자신이 그때 이제 좀 부당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응징을 한다는 무슨 정의감을 가지고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고 추적을 했을까요? 피해자를 위해서 지금 그런 걸 한 걸까요? 아니겠죠.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다. 근데 그게 이제 피해자들이 자기들은 그런 적 없다. 그 유튜버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밀양 사건의 결과 별개로 이 유튜버 행동 저는 굉장히 좀 옳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 정말 못할 짓을 했다고 봅니다. 애써 묻어두었던 기억, 애써 이제 겨우겨우 극복해낸 상처를 나중에 이렇게 들추는 결과가 되잖아요. 지금 피해자들 2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이 사건 극복하고 이겨내 왔을 겁니다.
애써서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했을 거고요. 근데 이거를 이 유튜버가 자기 유튜브를 화제에 올리기 위해서 마치 정의감을 갖고 한 것 마냥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판사 시절에 성폭력 사건에 관해서 재판을 하다 보면 피해자들이 그런 호소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나 이 일 잊고 싶은데 왜 또 나를 증인으로 불러내서 이걸 다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느냐. 법정에서 그렇게 울면서 증언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재판 절차상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을 법정에 소환해서 증언을 듣고는 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유튜버의 행동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신상이 폭로된 가해자보다도 당시 밀항 사건의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버의 행동에 대해서 이미 많이 고소장이 들어갔다고 하죠. 응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과 이메일로 문의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심판사, 현재는 소년재판의 신 혜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